주인공은 황수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둔하지만 순수한 인물, 이 글의 중심 인물인 황수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수건 타월이요? 사람 이름이 그게 뭐예요? 목숨, 수, 세울, 건 해서 황수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지입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세태. 일제강점기 30년대예요. 이 작품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지녀야 할 그래 약간 좀 모자란 앤데 그런 애들 좀 챙겨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왜 이렇게 빡빡하니 이야기를 할 거다. 단편 소설이고요. 서정적이고 예상적이고 동네 바보 하나 제대로 잘 보살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세상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인물 황수건의 모습, 주제 빨간색 야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이 연민은 누구의 연민? 이 글의 서술자의 연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위에다가 또 하나 좀 써놓을까요? 이 소설의 시점 땡땡 1인칭 관찰자. 등장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일화를 나열하여 A. 주제를 부각하고 B.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배경을 통해 애상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이 배경은 요거 딱 하나 제목 달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뭡니까? 찾으러 가면 된다. 왼쪽으로 넘어오죠. 성북동에 살아온 나는 일단 나 서술자. 당연히 1인칭이죠. 관찰자. 미리 쓸게요. 인물에 대해 황수건이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쓰자. 이왕 나와 있으니까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냅니다.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라서 인물의 속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그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모르기 때문에 저기 뭐야 한계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내가 뭐든 다 알지는 못해. 다음 성북동이면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성박기라고 해가지고 지금식으로 따지면 도시 변두리야.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시골이라고 생각해. 황수건이라는 신문 보조 배달부를 만난다. 그는 우둔하고 황수건이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이다. 자신의 이름을 목숨수 세울건 선복동에서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다 자기인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리는 줄도 모르고 신문은 원 배달원이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할 만큼 천진한 인물이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를 느낀다. 즉, 나는 그에게, 황수건이에게 긍정적이야. 호의적이야. 걔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 하다못해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런 반푼이짜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만큼. 황수건이 하루는 나를 찾아옵니다. 평생 소원이 원배달부거든. 신문 지역국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이래.
근데 여기는 한 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 하기에는 너무 지역이 큰 거야. 그래서 하청에 하청 주는 식으로 수건이한테 한 20집 정도 맡겼어. 이렇게. 옛날 신문은 다 저녁 때 오는 석간 신문입니다. 근데 신문 배달을 어떤 날은 못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밤 9시 넘어서 갖다 주고도 그래.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평생 소원이 원배달부야. 이 선생님 갭쇼. 아, 저도 내일부터는 원배달 이월시다. 오늘 밤만 자면은 입쇼 하면서 내일부터 원배달부가 될 수 있어요. 자랑하면서 당연히 기대감이 있겠지.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 수건이 약간 좀 모자란 애라고. 신문사에서 걔한테 정확하게 한 구역 뚝 떼주고 걔한테 일 시키겠어? 안 시킬 것 같은데 세상은.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방금 읽은 거 두 줄 체크. 요 정도면 인물의 발화, 황수건이가 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요약적 제시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확인. 그리고 사람이란 그러기에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여기에서의 나는 학교 선생님이거든. 동네 바보가 학교 선생님한테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좀 어이없지. 그래서 우스꽝스럽고 순박한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그가 원배달부가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었다.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나 수건이 좋아해 호의적이야.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 입고 방울 차고 와서 쭈럭쭈럭 거리는 것을 봐야지 라고 했었다. 원배달부가 될 것을 황수건도 기대하고 나도 기대하고.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황수건에 무슨 일이 생겼을걸 암시.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던 날 해도 지기 전인데 여기에서의 해도 지기 전이라는 건 제 시간에야 제 시간. 제 시간에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었다. 황수건은 우리 집에 제 시간에 신문을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어. 어디 보자. 기대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런데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어온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 내가 얘기하죠.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 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제가 성북동 맡았습니다. 제가 성북동 원배달부입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에요. 그럼 전에 사람 황수건이는 어디를 맡았소? 했더니 그는 픽 웃으며 황수건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까짓 반편의를 어디에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치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여기에 반편의, 황수건이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픽 웃는 것도 사람의 인식을 나타내는 거고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황수건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하지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건 반편의가 맞지. 이렇게.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알바 쓸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는 가끔 문 안에 한양이 요렇게 있으면 경복궁 중심으로 요렇게 도성이 있죠. 이렇게 둘레 다 돌면 한 1.8km 정도 되는 거. 여기가 성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서울이지라고 생각했고 그 성 밖에는 전부 다 그냥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도 가끔 문 안에는 다녔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옆길이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황수건을 의식적으로 찾으러 다녔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내는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게 섭섭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누구의 정서야? 서술자, 나의 정서야. 그 당사자와 함께 얘는 체크.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아, 그 동네 바보 좀 그냥 간단하게 일이라도 좀 시키고 같이 살 생각 좀 해주지. 사람들 야박하네. 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에게 호의와 애정이 있어. 황수건에 대해 따스한 인간미를 갖고 있어. 나는 수건이를 좀 챙기고 아껴주고 싶어 해. 한데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유명하기는 했다.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성북동에서 오래된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이다. 여기 위로 와서 수건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었죠. 수건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부분. 그러면 요렇게 같이 체크합시다.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여기 반편이한테 묶어. 얘를 반편이 하는데 요렇게다가 화살표 표시 하나 해 놓으세요. 사람들에 대한 황수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 또 다시 확대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자.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도 그랬지만 그에게는 우스운 일화 한두 가지가 않았다. 그에겐 우스운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면서 일화 괄호 열고 영어로 에피소드를 나열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황수건이가 어떤 인물인지 황수건이에 대한 성격을 알려줍니다. 삼산학교의 급사, 이게 잔심부름 해주는 직원으로 있을 때 삼산학교에서 남겨놓고 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삼산학교에 남겨놓고 온 일화가 있다? 지금은 삼산학교에서 일하지 않는 거지. 그 중에 두어 가지 동네 사람들의 말을 옮겨 보면 이제 묶어. 남이 한 말 따오는 거죠. 바로 옆에다가 화살표. 요게 본격적인 인물에 대한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 있는 부분.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서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사이 손님이 오면 의례 손님을 앉히고 자기도 걸상을 떡 마주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자기류의 만담산매에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좀 높은 분이 내려왔어. 이렇게 일본 사람이야. 이따위로 대접을 했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자꾸 앉아서 일본말을 연습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높으신 분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에헤헤헤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히히히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일본 사람 앉혀놓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야.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는데 10번 20번 되풀이하니까 성이 나고 말았지.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학교에서 누구 황수건이의 업무 중에 하나가 시간 되면 종 치는 거네.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이딴 거나 계속하고 있었다. 황수건이의 성격 어때? 똥오줌 못 가리는 거지. 사리분별 떨어져. 좀 모자라다라는 게 확실해. 사리분별 떨어져. 그 다음에 수다 떠는 거 좋아해. 수다 떠는 거 좋아해. 물론 이제 위에는 자기식의 만담에 빠져 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그의 학교에서 쫓겨나오고 만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이따가 푸실 시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한다.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수건이 유부남이야. 결혼했어. 아내가 있어.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날씨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맞아 어제도 저 아랫마을에서 색시가 둘이나 달아났으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 황수건이를 황을 놀리려 농담 삼아서 한 말인데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지려고 했다. 그 농담을 믿었어. 그 농담을 믿을 만큼 수건이 어때? 순진해. 말이 좋아 순진해지. 좀 바보 같죠. 그 다음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뜻이야? 매우 놀람. 놀랐어요 라고 얘기해도 될 걸 눈이 휘둥그레졌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간접 제시하고 있음. 졸려 죽겠다.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애들 집으로 보내고 자기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30분 만에 함부로 막 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쓸까요? 크크크. 벌써 황수건이에 대한 우스운 일화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죠. 다음. 어쨌든 지금 황수건이는 어떤 상황인 거야? 학교에서도 잘리고 신문 보조 배달부도 잘린 상태인 거지. 내 소원이 원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인데 보조 배달부도 잘렸으니 얼마나 승질나고 화가 나고 안타까울까. 그런데 이 선생님 갭쇼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 요즘 신문이 그러지 않고 잘 옵쇼? 배달 감독이나 된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러? 늦지도 않고요.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오죠. 당신이 신문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들어오. 이 대사는 황수건이가 실망하게 되는 거지. 황수건이의 실망을 유발하는 말이지. 왜? 원배달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야 신문사에다 고자질해서 걔를 잘리게 하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생각이었거든.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빈약한 주먹을 부르르 부르댄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수건이는 얼굴이 크고요. 약간 좀 빡빡머리에 눈은 또 커. 그리고 입도 엄청 커. 그리고 몸뚱아리는 작아. 팔다리는 머리에 비해서 유달리 작거든. 수건이 딱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옆에서 보면 엄청 짱구야. 그 묘사해 놓은 부분이 앞에 있어.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그런데 주쌤 왜 그래요? 삼산학교 말이에요. 신문사에 들어갈 계획도 있고 학교에 또 다시 들어갈 생각도 있어.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 힘이 세게 생겼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은근한 말투로 희죽거리며 그래서 제가 거기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려고요. 운동을 합죠.
어떤 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날마다 학교 사무실로 갑죠. 막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는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몸이 불끈댑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어유 이 들떨어진 놈. 그 녀석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데쇼 라고 하면서 뭐 싸워서 이기면 취직하는 거야? 살이 분별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 그렇지 멋 모르고 대들었단 매만 맞지라고 하면서 나는 황에게 맞장구 쳐주고 있어. 왜 그래? 나는 수건이 좋아하거든. 그는 또 한 걸음씩 가면서 은근히 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어쩌녁에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 앞에 놨었죠. 포인트는 요거야. 굴려다 들어다가 으차 한 게 아니라 겨우 낑낑대면서 굴린 거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에다가 놔둔 이유는 뭐야? 새로 오게 된 급사에 근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센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지. 근데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여다 버렸는지 그걸 못 봤거든요.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으면 가서 붙어볼 거고 번쩍 들어다가 했으면 안 되겠네 포기하려고 했었던 거지. 아유 근데 그걸 못 봤거든요. 이런 제기라고 하면서 요 정도면은 비속어죠. 문학교과서에서는 심한 욕이 아니라 이 자식 저 자식만 해도 비속어 취급해 줍니다. 됐고 오른쪽에 뭐 빈칸 나와 있는 거 있을까? 됐고 이 부분은 체크. 다른 출판사에는 없는 멘트예요. 나와 황수건이 구사하는 어휘의 차이. 나는 하오체 교양 있는 어휘. 수건이는 뭐뭐 했는데쇼 굽신거리는 말투, 비속어, 비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양과 인품을 갖춘 지식인이지만 황수건은 학식이 없는 하층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차이를 통해서 뭐 교양,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거지. 교양이라든지 신분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운 말 써 버릇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듯이 딱 손뼉을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온 것은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오늘 우리 집에 온 목적을 생각해낸 거지. 깜빡깜빡하는 성격이야. 우두는 뭐예요? 옆에 단어 뜻 나와 있는 거 보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인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예방주사지 예방주사. 천연두 예방주사 맞지 말라고 왔습니다. 우두를 왜 넣지 말라는 거요? 요즘 마마 천연두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를 넣는데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집니다.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집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힘이 빠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죠.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제가 생각해낸 거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화살표 할까요? 내 생각엔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까지 좀 마저 읽을게요. 왜 그렇소? 저 아래 윤금보라고 기운이 장사인데쇼. 삼산학교 그 녀석만 우두를 넣었으면 그까짓 건 무서울 게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요. 이상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걔는 힘이 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질문과 대답이 전혀 맞지를 않아. 동문서답하고 있다. 엉뚱한 성격, 지 할 말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로 와 주었으니 아주 고맙소 라고 하면서 황수건이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던 나는 네가 귀엽다 라고 느끼는 거지.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었다. 일단 정지. 옆에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는 황수건의 말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게 나거든. 그러니까 고마워서 자기가 알아낸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나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우둔하면서도 따뜻하고 순수함을 지니고 있어요. 다음.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례만으로 전체 사례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성급한 일반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근력이 약해지는 거의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거든. 원인 판단의 오류다. 요렇게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들 나오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으로 또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나와 황수건이에 대해서 드러나는 황수건이의 모습은 주변에 적대감이 없어 따뜻하고 순수해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얘 약간 모자란데 좀 나쁜 놈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세상에 떼이절어 있어서 그런가 준호나?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었더니 그는 아유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까이요? 고용인 노릇을 합니까?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할 텐데요 라고 한다. 무슨 장사? 아유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고요. 가을에는 군밤, 외떡,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라고 이야기. 돈만 있으면 나 장사해서 돈 벌 거예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게요. 저를 선생보다도 낮게 칩니다. 라면서 허풍스러워 애가. 이렇게 좀 허세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막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어머 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애들이 또 동네 바보니까 조만한 애들이 아 수건이 아저씨 수건이 안녕 안녕 이랬을 거 아니야. 애들이 나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3원은 나의 애정과 연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삼산학교 앞에 가서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또 글마다 다 다르기는 하는데 요 시대에 있어서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에서 또 어떤 책 보면 한 80만 원 정도까지도 계산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 40만 원 정도로 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습니다. 순박하고 천진스러워.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쇼 하고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었다. 이거는 나의 마음, 요거는 수건이의 마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도 촥촥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힘내.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 아, 딱 봐도 장사 실패했겠지.
됐어. 밑으로 내려오자. 들으니 바로 요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 인물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아. 들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해 줄 거야? 아니야. 여기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인물의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들고 까먹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라는 거다. 수건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였는데,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나타나는 거다. 이 집에 수건이 아버지, 수건이 어머니, 수건이 아버지, 수건이 어머니, 형의 아내, 형수, 수건이. 그리고 형과 형수 사이에 아들 하나 있고, 수건이의 아내, 요렇게 7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장남이니까 요렇게 같이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얘네 둘이는 분가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얘가 얘를 엄청 괴롭힐 수 있는 위치라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서 형님 동생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들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수건이랑 아내는 잘 지냈어. 동서가 형수의, 수건이 형의 아내, 형수가 자기 아내를 못살게 굴어서 달아난 거라고 했다. 아내 입장에선 그래. 남편, 수건이만 남 같으면, 보통만 됐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텐데, 이 아내의 입장에선 아무리 꼬라지 봐도 내 남편이 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밤인데 달포 한 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어. 이것을 급하게 들고 왔고,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지. 다시 포도에다가 체크. 수건이의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 2개 나왔죠? 참외하고 포도. 요즘 과일값이 왜 이렇게 비싸니? 이렇게. 그래도 딸기만 한 요만큼에, 맞아, 10,000원 할 때도 있고 20,000원 할 때도 있는데 4,000원, 5,000원 할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없어. 올해는 그냥 꾸준히 15,000원, 꾸준히 15,000원, 20,000원이야 요만큼에. 딸기 좋아한대. 하지만 저는 하얀 쌀밥을 제일 좋아하죠. 쌀밥 먹고 싶다. 그는 벙긋거리며 헤헤 선생님 사주시라고 사왔었죠. 그런데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왔다. 수건이는 우둔한 얼굴로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이거 포도, 어떤 포도야? 수건이가 훔친 포도야. 훔쳐서 선물해줬어.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즉각 곧바로 깨달았다. 쫓아나가서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이 포도값도 나의 마음이야.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애가 어디 훔쳐와가지고 나한테 그 선물 주면 일단 받지도 않겠고, 그거 내가 대신 물어주지도 않았을 텐데, 나의 애정이 드러난 거 돈 3원 포도값. 수건이의 마음이 드러난 건 참외 포도. 포도값을 물어주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왜? 수건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나에게 있어서 그 포도는 순정의 열매였었어. 이건 수건이의 마음이야.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서 굴려보면서 먹었었다. 수건이는 나에게 포도를 주려고 한 이유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훔쳐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제다. 문 안에, 4대문 안에 들어갔다가 늦게 나오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 나올 거예요. 전부 다 빨간색 할 거예요.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비단을 깐 듯했다.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 시각적. 뭐뭇한 듯 하였었다. 직유법을 사용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해 줍니다. 포도 원길을 올라오는데 누가 말지도 못한 음성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 기카 옆에 한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의미로 당대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이면서 어디가 있냐 불행한 삶에 지친 황수건이의 현실 체념적인 심리를 대변해 줍니다. 수건인가 아는 척 하려다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 포도 훔쳐왔었던 사건, 포도 훔친 사건을 생각하고 길 아래로 내려서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췄다.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는데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만 한번 되풀이하면서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답답해서. 다음 달빛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진짜 소설 끝난 거고 아까 30년대라고 그랬죠? 쓰여진 것 자체가 30년대야. 오른쪽에 뭐 볼 게 있나? 됐어. 밑에 수건이의 이날 밤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패와 불행의 반복으로 힘겨운 삶에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구절은 요거고요. 경한 친구들은 서술형이 있다라고 하면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달밤을 느끼면서 일단 나는 수건이에게 연민을 느끼고요. 달밤이라는 배경 자체가 황수건이의 아픔을 부각하고요. 나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돋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비극적인데 달밤이 있는 풍경 자체는 또 예뻐.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에 어디가 있냐? 이 글을 읽는 이들의 정서가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흐르지 않게 해준다. 라고 이 인근 학교쌤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정반대로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수건이의 정서를 심화시켜 줍니다. 또 요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 라기보다는 선생님마다 달라.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써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내가 지금 써놓은 건 요 인근 학교 모아놓은 것일 뿐.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 문제죠? 이따 푸실 거예요. 학습활동 볼게요. 수건이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반편이. 일단 노란 수건 하면은 웃고 시작합니다. 요 부분 나타나는 거. 다음. 수건이가 겪었던 불행했던 일은 일자리에서 다 잘리고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가 가출하고 마지막이 제일 큰 성격이죠. 수건이의 성격 어때요? 말하는 거 좋아해. 경망스럽고 우스꽝스러워. 우둔하고 모자라지만 본성은 착하고 순박해 라고 하는데 그래요. 순수하고 착해요. 오케이? 더 말 붙이지 맙시다. 나와 황수건 사이에서에 있었던 나의 심리는 됐어. 다 아실 테고. 다음 페이지.
나와 황수건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황수건은 나에게 격이 없는 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고마움 느끼고 보답하고 싶어 하고, 나도 수건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 편안함을 느끼고 친구처럼 애정을 느껴. 밑으로 내려와. 그냥 서로 잘 어울려. 됐고요. 여기 봅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장면. 달밤의 주인공 황수건은 한결같이 자신의 불행이나 운명에 순응하다가 결국 패배하거나 좌절한다. 그래서 또 보통은 이 달밤이라는 소설의 갈등 구조를 개인 대 사회의 갈등 구조입니다 라고 보기도 하고, 수건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모자라게 태어난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개인 대 운명의 갈등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 선에서 끝날 거다. 요 선에서 끝날 거다 라고. 그로 인해 비애는 하나의 장면에서 체크, 이 소설에서의 비애감은 하나의 장면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어디? 달밤에 노래 부르는 장면. 다시 빨간색 체크. 애상적 분위기의 달밤. 황수건이를 우수에 젖게 한다. 달밤은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황수건의 슬픈 처지를 부각시키다.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이고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흐르는 걸 막아줍니다. 거기까지.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라고. 요거는 학교 쌤이 말씀해 주시면은 쓰고 외우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오른쪽에서는 뭐 딱히 볼 거 없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또 몇 군데 밑줄만 긋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어디 있을까? 우매하면서 천진스러운 황수건. 냉혹한 현실과 각박한 세태. 반편이 취급. 모자라고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 평생 소원이 원배달부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야, 어차피 그럴 거면 신문사 사장 소망하지. 소원하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이, 근데 저는 원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소박해. 세상은 그것마저 이야기하지 않죠. 빨간색 체크합시다. 주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대적 현실의 비정함, 야박함, 소외시켜. 나는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껴. 마지막 부분의 장면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맨 마지막 어디가 있을까? 황수건이 겪었던 상처와 좌절은 달빛과 어울리면서 슬프면서도 서정적입니다. 이 소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죠? 수건이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건이를 바라보는 나의 심리와 태도는 참 따뜻해. 자, 밑에 봅시다. 황수건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행동과 생각 때문.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독자는 관찰자인 나와 정서를 공유하면서 황수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 현실의 비극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건 뭐 다 나와 있고, 황수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연민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 오케이. 일단 정지. 딱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